사각형인데 사각형 정말 사각형의 종류도 많고 또 삼각형은 성질이 한 개씩밖에 없었는데 사각형은 성질이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포인트만 탁탁탁 집어줄 거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를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 대로 선생님이 이 강의안을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 꼭 계속 반복을 해서 도형은 그림을 이렇게 옆에 선생님이 해놓은 것처럼 따라 그려가면서 꼭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길 바래요. 자, 직사각형은 뭐냐면 일단 사각형은 각이 4개야. 우리 아까 사각형은 4개의 합이 360도라고 했었거든. 자, 그래서 직사각형은 각은 일단 사각형이기 때문에 4개가 각이 나와야 되고 그 4개의 각이 다 몇 도? 직각. 직각이 몇 도를 했지? 우리 90도라고 했어. 이런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직사각형이라고 해. 이럴 때 성질은 4각이 모두 직각이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주보는 거 얘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이가 같다라는 거를 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 하고 얘도 얘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이렇게 옆에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마주보는 게 같아야 되고 이때 마주보는 두 쌍. 자, 우리 직사각형은 변이 4개인데 마주보는 게 2개씩 같으니까 당연히 두 쌍이 나오겠지? 이 두 쌍이 선생님 이렇게 표시했는 얘랑 얘가 평행하고 아까 선생님 평행하면 이렇게 기호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평행하고 또 얘랑 얘가 이렇게 평행을 하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성질은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은 4각이 모두 직각은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사각형. 나중에 우리 다각형에서 정다각형을 배울 거야. 그때 정사각형이 다시 나오는데 정다각형 하면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정 12각형, 정 20각형 해가지고 이게 5개가 있다는 걸 배울 건데 이럴 때 정자가 붙으면 다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이 다 같아.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각형 할 때 배울 거예요. 정자가 붙으면 각도 모두가 같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요. 이럴 때 이게 정자가 붙어. 우리 아까 잠깐 해보면 정삼각형도 세 변의 길이가 같았고 세 각의 크기가 같았었거든. 맞지? 그래서 변도 같고 각도 같아. 그래서 정자가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럴 때 정사각형의 성질은 4각이 같고 4변의 길이 같고 똑같이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해. 자, 이럴 때 선생님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아.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만 샥 바꾸면 뭐 정사각형이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각형 분류에서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중학교 2학년에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성질을 짠 하고 변신을 시키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성질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면 되고 선생님 여기 또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게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아까 정삼각형이 이등변 되는 거 이등변이 정삼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배운 것처럼 정사각형도 4각이 모두 직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될 수가 있어. 왜? 4각이 모두 같아. 얘도 4각이 모두가 같고 얘도 4각이 모두가 같거든. 그래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는 없어. 왜? 4변의 길이가 직사각형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4변의 길이가 같아도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선생님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 4변의 길이가 같아. 여기 같은 걸 선생님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모두 직각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뒤에 나오는 마름모거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 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까? 즉 직각으로만 짠 하고 바뀌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 성질만 잘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오늘 한번 들어서 절대 기억을 못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를 강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또 복습을 계속 했으면 하고, 자, 사다리꼴은 아까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 그랬어. 이게 이제 사다리꼴이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대. 선생님 여기 옆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평행한 거를 기호로 나타냈어. 얘랑 서로 이렇게 평행하고 얘랑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라는 거를 기호로 나타내줬고, 이럴 때 성질에서 이웃한 두각이야. 자, 이웃이 뭘까? 이웃은 우리가 옆집이거든, 옆집. 이웃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요렇게 세모각의 이웃은 어디냐면 요게 이웃이야. 얘가 이웃이야. 그치? 그래서 이웃한 두각. 선생님이 요 세모를 표시를 했을 때 요 세모각하고 이웃하는 거. 요거 각하고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180도가 되는 거야. 이웃하는 각이야. 이웃하는 각. 그러면 또 다른 각을 하나를 하면 똑같이 얘를 또 이웃이라고 얘를 하나를 하면 얘랑 이웃하는 각 요거랑 합하면 또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우리 아까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있었거든. 근데 마름모에는 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게 마름모와 정사각형의 차이야. 그래서 얘도 이웃한 두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성질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뒤에 그림,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평행한 변이 있는 거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해줬는데 우리 친구들은 일단은 사각형을 먼저 다 공부를 하세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고 나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서 칸을 그려서 요 동그라미를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게 동그라미를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하면 돼.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공부를 하면 돼서 여기 밑에 문제를 하나 보면 다음을 만족하는 사각형의 이름을 모두 써보세요.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 요런 사각형을 만족하는 사각형이 과연 무엇일까? 두 개를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 두 개거든. 선생님 두 개라는 건 알려줄게. 얘가 답이 두 개야.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볼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돼야 되고 이 표를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앞에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성질을 표시를 하고 나서 동그라미 표시하는 건 우리 친구들 해보고 이거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미리 해놓으면 중학교 2학년 문제의 답을 맞추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선생님이 마지막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조금 더 들어갈 거야. 뭐가 들어갈 거냐면 대각선이 뭐 수직이고 그런 말이 조금 더 들어갈 거거든. 근데 일단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 있어. 근데 사다리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한 쌍이 평행하게 짠 하고 바뀐 거야. 한 쌍만 평행하게 그림을 그리면 사다리꼴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하다 했는데 평행사변형을 기억을 해보면 두 쌍이 평행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평행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로 바뀌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고 싶어.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했었거든. 그래서 요 길이를 같게만 만들어주면 마름모로 짠하고 변신을 할 수 있고, 또 평행사변형에서는 평행한 거는 우리 직사각형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각이 90도로만 딱 바뀌어버리면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 직사각형이 돼. 그리고 90도가 되면서 네 변의 길이도 같아져 버리면 정사각형이 돼. 요 그림이 지금은 100% 이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도형의 각각의 성질을 기억을 하면 요 그림으로만 딱 그릴 수 있으면 사각형 사이의 관계,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X, 과연 무엇일까요?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니지. 평행사변형이 뭐가 될 수 있을까? 사다리꼴이 될 수 있지. 아마 이거 얘기가 조금 헷갈렸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마름모는 평행하지. 근데 사다리꼴은 하나만 평행하면 돼. 그래서 될 수가 있다. 자, 이건 아까 선생님 중요하다 했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 아까 선생님 빨간 색깔로 표시해줬어.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사각형은 마름모라고 할 수가 있다. OX 무엇일까요? OX 무엇일까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공부를 마쳤어요. 자, 선분에 대해서도 배웠고, 선에 대해서 배웠고, 각에 대해서 배웠고,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해서 배웠고,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고,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고, 정말 많은 양을 배웠거든.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연산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료를 내일 중으로 바로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보여줄게요. 짜잔! 1주차 과제 안내. 강의안을 다시 읽어보고 반복해서 선생님 이거 녹화본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녹화본을 보면서 강의안을 다시 읽어보고 백지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반드시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강의안을 다시 읽어보고 녹화본을 보고 백지에다가 우리 개념을 정리를 해서 선생님한테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일 강의안하고 녹화본을 보내면서 문제를 두 개를 2회차, 1회차, 2회차에서 문제가 하나는 30문제인가 하여튼 그렇고 2회차도 또 그 정도 해서 문제가 2개 나가요. 그래서 풀고 채점까지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채점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강조하는 숙제는 1번이에요. 2번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강조하는 숙제는 1번이에요. 강의안을 다시 읽어보고 백지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해보는 것을 선생님이
과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주차 다음 주 과제가 학습이 뭐냐면 다각형에 대해서 쪼로로 우리 아까 다각형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아까 우리 사각형 많이 배웠지? 그 넓이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거고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원주, 원주율,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배울 거고 제일 앞으로 가면 3주차에 이제 합동과 대칭 배울 거고 4주차에 입체 도형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평면 도형 2개가 2주차까지 끝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테스트라고 해서 부담 없이 썼으면 좋겠고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알아서 혹시나 많이 이해를 못했으면 보강도